안녕하세요. 파이어족 파마입니다. 대파입니다. 오늘은 꿈틀머니 고정비 중에서 대출 비용에 관해서 다뤄볼 텐데요. 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람은? 줘야죠. 자, 대출. 대출 안 좋은 거죠 뭐. 대출은 빚이죠. 빚이요? 네. 빚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우선 빚에는 나쁜 빚과 좋은 빚이 있습니다. 나쁜 빚과 좋은 빚이 있다. 네. 먼저 나쁜 빚에는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살 때 할부로 사는 것이 보통 나쁜 빚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가전기기나 소파나 자동차 할부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를 샀을 때 그 산 순간부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 할부 그런 빚들이 보통은 좀 나쁜 빚에 포함이 됩니다. 나쁜 빚이요? 네. 그리고 좋은 빚에는 자산을 사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산을 사면서 빚을 내서 자산을 샀는데 그 자산이 사는 순간 그 자산의 어떤 가치가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오르는 요런 어떤 자산을 사는데 빚을 내서 여기에 활용을 했다면 이 빚은 좋은 빚에 해당됩니다. 일종의 이제 빚인데 약간 투자의 개념이 있는 그런 빚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에도 대출과 또 할부로 나뉜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먼저 대출에 관해서 좀 깊숙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대출에는 학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는데 먼저 학자금 대출. 저희 때는 학자금 대출은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죠. 네, 없었죠. 그래서 보통 보면 돈이 없으면 그때는 대학을 못 갔어요. 맞아요. 아니면 대학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거나 학기 도중에 흔히 우리가 노가다라고 그렇죠, 하는 막노동을 많이 했던 남자 선배들 그렇게 해서 학비를 조달하고는 했었죠. 먼저 돈을 벌고 선 벌고 후 학비를 마련하는 그렇게 저희는 했는데 요즘은 학자금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학자금 대출 해준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만약 가정 형편이 안 좋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학업의 꿈은 이룰 수 있겠지만 또 뭐 사회 나오자마자 빚을 안고 나오게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좀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다 되는 그런 시절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돈 없으면 가지 말아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방송이니까 뭐 그렇게 딱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제 정말 친한 막 독설도 할 수 있는 그 친한 지인에게는 대빠님처럼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좀 만약에 직장인인데 현재 학자금 대출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대출을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돈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목돈을 모으면서 저축을 적금을 들으면서 대출을 갚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대출을 먼저 우선 다 갚으세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학자금 대출은 그냥 빚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깎일 일도 없고 뭐 이게 어떤 뭐 자금을 불릴 일도 없고 빚은 계속 빚으로 남아있고 이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적다면
그렇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을 수도 있다. 네. 이유는 내가 대출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절약을 해서 적금을 넣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요. 모을 때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상환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500이라도 300이라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는 줄어들고 월세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게 월세와 가장 다른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월세를 살 때는 집주인에게 그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세를 깎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부분 상환을 하고 이자는 줄이고 이러면서 목돈과 월세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과 만신대 30대 초반 정도까지 목돈이 어느 정도 마련되기 전에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의 이제 가장 큰 비중으로 있는데 그래도 빚 중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그나마 좋은 빚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아까 나쁜 생각하는데요. 빚과 좋은 빚 중에 네. 그나마 좋은 빚이 주택담보대출일 수 있다. 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어디선가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집에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입지가 어느 정도 괜찮고 내가 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는 집이라면 구입을 해서 물론 담보대출을 껴서 구입을 해서 내가 산다면 사는 동안 대출이 있으니까 더 절약을 해서 내가 돈을 갚아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있고 그리고 이 집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정도는 우리가 오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빚을 활용한 그런 좀 좋은 빚의 예고 이렇게 집이 있으면 사모님도 집이 있으시죠? 네. 네.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네. 심적으로 안정과 투자적인 부분,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 두 가지의 이런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빚은 좀 저는 어느 정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덜컥 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우스 푸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깡통주택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이거 역시도 공부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접근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성아 씨 뿌듯해요. 그렇죠? 네. 네, 명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공부. 네, 그리고 후 찔러? 죄송합니다. 먼저 공부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할부에는 뭐 어떤 게 있고 할부는 뭘까요? 우리 보통 할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할부. 할부가 빚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요. 요즘 무이자 할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뭐 공짜죠. 근데 100만 원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10개월 동안 10만 원씩 내래요. 이자도 없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 사람들이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파마씨! 띠리리리 죄송합니다. 그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면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할부는 나의 미래의 월급을 당겨 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부는 무이자라 하더라도 보통 가장 많이 뇌피싱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이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달, 두 번째 달에는 보통 뭐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한 7째 달, 8째 달 가서 보면 그런 할부가 7, 8개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이 계속 저도 이제 지름신이 잘 강림했었잖아요. 알다시피. 맞아요. 처음에는 고민하면서 한 달에 하나만 삽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 건너뛰었다고 해도 세 번째 달에 또 사고 사면 보통 3개월 할부로 안 끝나거든요. 네. 10개월 할부. 가득 채워서 할부를 하더라고요. 네. 무이자 10개월이면 10개월. 맞아요. 무이자니까. 네. 그래서 무이자에 덫에 걸려서 막 합리화를 시키니까 그렇게 나중 되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절대 저렴한 돈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라고 눈물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 뭐 카드 명세표를 이렇게 보면 좀 파악해 보면 이렇게 뭐 무이자든 유이자든 할부를 많이 끊는 경우가 많은데 할부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상담 같은 거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이게 할부인지도 몰라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달 그냥 지출을 해야만 하는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가? 보통 할부에는 가장 흔한 게 신용카드 할부고요. 아, 신용카드는 버려야죠.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파마씨가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줄인 모범생이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신용카드를 그렇게 사용 금액을 확 줄일 수 있었나요? 그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한번 보따리 풀어야 되나요? 신용카드는 지금 당장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용카드를 버리고 체크카드를 써라. 근데 체크카드보다 더 직방인 거는 현금을 쓰는 겁니다. 아, 현금이요? 네. 저는 어찌됐던 지금 젊은 층들이 보면 9세대 사람인 거죠. 많이 넘었죠,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현금을 쓰던 세대였어요. 젊을 때는 현금 썼어요. 그렇죠. 20대까지만 해도 네, 맞아요. 그럼요. 현금을 좀 쓰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다시 현금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아마 저는 지금 세대를 상상도 못하죠. 근데 지금 세대는 과연 현금으로 좀 큰 물건을 사본 적이 있나? 좀 의심스러워요. 제가 이제 뭐 20살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세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들고 마트를 가죠. 그러면은 보통 어떤가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저거 생선 살까 말까 가격 보고 세일해요. 네, 맞아요. 그럼 사죠. 1+1 고민하다가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사요. 하지만 내가 10만 원 현금만 들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내에서 사야겠죠. 네, 이거 계산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물건 살 때마다. 물건 살 때마다 내가 지금 얼마치 샀지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음껏 못 고르게 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게 10만 원치인가 심장이 두근거려요. 만약에 뭐 15만 원치를 골랐으면 그 마트 직원이 저를 보면서 이제 몇 개 골라내세요 하겠죠. 그 창피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오히려 덜 씁니다. 10만 원보다. 이게 익숙해지면 줄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현금을 사용해 보면 금액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파마씨께서 이렇게 네. 해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핸드폰 살 때.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렇게 했죠. 네, 맞아요. 핸드폰 살 때 그 현금을 한번 내보세요. 내가 만약 70만, 요즘 핸드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최소 산다고 해도 40에서 50, 70 이럴 텐데, 그거 70만원? 예전에는 5만원짜리도 없었죠? 네, 만원짜리로 70장 한번 세가지고 내려고 해보세요. 손 떨려서 안 나갑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한번 해보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살 때, 네. 자동차를 살 때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차를 할부로 삽니다. 자동차는 그냥 할부가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빚이에요. 자동차는 특히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율도 높은 경우가 더 많고,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3년에서 5년마다 그때 이제 중고차 가격이 적당하게 내 할부랑 맞아 떨어질 때 그때 팔고 다시 또 할부를 이렇게 해서 차를 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차는 없는 편이 좋습니다. 차가 있으면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차가 있으면 놀러 다녀야죠. 네. 기름값 들죠. 저희가 파이어족으로 되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파이어족이 된 현재까지도 저희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습니다. 차를 사야 할 텐데요, 이제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건 뭐 다음에. 네, 그리고 또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렌탈. 하나씩 렌탈하는 거 있나요? 저 렌탈하는 거 없어요. 오! 저는 렌탈을 혐오합니다. 렌탈을 혐오해요. 왜요? 왜냐고요?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나 쉽게
내 지갑에 돈을 가져가더라고요. 음. 이게 돈인 것도 아닌 것처럼 요즘 홈쇼핑에 보면 월 5천, 비싸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5,990원. 안쪽으로도 많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 이거 5,000원 인지도 뭐 있으라 마나 한 돈 하고 쓰잖아요. 보이죠. 그럼요. 이것저것, 네. 그리고 그 렌탈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제품들이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면 내 돈 주고 사야지 그 렌탈에서 왜 씁니까? 요즘에 아무리 렌탈 세대라고 얘기를 하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무식하게 모아야 됩니다. 맞아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맨땅에 헤딩 하듯이 무식하게 해야지, 요즘 그런 세대 아니야. 그러다가는 평생 노예로 코 껴가지고 회사에서 일합니다. 맞아요. 돈을 모으려고 마음을 먹고 파이어족이 되려고 조기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일정 기간 동안 악착같이 딴 사람이 봤을 때 좀 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을 절약하고 모아야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은퇴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고정비를 줄여서 목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보험비용에 관해서 알아봤었고,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대출에 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지금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20대 때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내가 멋지게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상사의 꼰대질, 그리고 내가 꼰대가 되어가는 것, 스트레스라고 그쵸. 표현하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네. 근데 뭐 확실한 거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내가 퇴사를 하거나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름신이 있었지만 다 끊었어요. 악착같이 무식하게 모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저희가 고정비 중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였던 생활비 부분을 파마시에 예를 들어서 지름신이 자주 강림했던 파마시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활비를 줄였고 또 뭐 그 많던 물건들 뭐 다 갖다 버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예로 들어서 생활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소스를 알려주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거를 알고 있죠.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꿈틀머니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고정비 3가지 중에 마지막 생활비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파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루미들에게 혹시 해줄 얘기가 있나요? 보통 대출은 대출이다, 빚이다 생각하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부는 빚이다라고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할부도 엄연한 빚이고 이자율 또한 높죠.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부는 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루미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오늘은 치킨 없나요? 치킨 많이 배제해야 되는데 치킨. 뭐예요? 치킨. 돼지돼요. 치킨. 치킨 말이 잘한다. 치킨.